네, 배우 김수미 씨가 한국 시간으로 25일 별세했습니다. 70대 중반인 김수미 씨는 평소 워낙 말도 씩씩하게 하고 표현도 거침없이 하는 그런 성격으로 유명해서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부 동료들은 요즘 많이 나오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라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그 사망 원인이 고혈당 쇼크로 알려지면서 한국에서는 고혈당 쇼크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시간 고혈당 쇼크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또 저혈당 쇼크도 있습니다. 저혈당 쇼크의 원인과 증상, 또 예방법 등을 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고혈당 쇼크는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급상승해서 생명에 위협을 주는 상태로 특히 관리가 부족한 당뇨 환자에게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 쇼크는 신체가 정상적으로 포도당을 대사하지 못할 때 생기는데요. 대사 장애가 심각해질 경우에 혼수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혼수 상태에서 바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먼저 고혈당 쇼크의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고혈당 쇼크는 크게 인슐린 부족이나 혈당 조절 실패 등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인슐린 투여를 하지 못하거나 또는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갑작스럽게 혈당 수치가 소위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나 감염 등으로 인해서 신체가 인슐린 요구량을 급격히 증가시킬 때도 고혈당 쇼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영화배우 김수미 씨의 사망 원인 고혈당 쇼크 중에서는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라는 얘기를 가족들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선 인슐린 부족이 중요한데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때 혈당은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감염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염이나 스트레스는 신체의 대사에 큰 영향을 미쳐서 신체가 갑작스럽게 인슐린을 더 많이 급히 필요로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세 번째, 식습관 문제입니다. 고탄수화물 그리고 당분이 높은 음식의 섭취는 혈당을 높이게 되고요. 지속적으로 혈당 조절이 안 되면 고혈당 쇼크 위험이 당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자, 고혈당 쇼크의 주요 증상을 보겠습니다. 고혈당 쇼크가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단 혈당이 300 이상으로 치솟을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심한 갈증과 빈뇨가 먼저 옵니다. 신체가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수분을 소모하기 때문에 탈수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피로감과 두통입니다. 세포가 포도당을 이용하지 못해서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피로감이 갑자기 나타나게 됩니다. 또 시야 혼란과 호흡 곤란도 나타납니다. 고혈당으로 인해서 신경과 뇌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 호흡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 복통과 구토 증상도 나타납니다. 몸이 포도당을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케톤체라는 독성 물질이 생겨서 복통과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각해지게 되고 결국 혼수 상태나 심정지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자, 고혈당 쇼크의 예방법을 보겠습니다. 고혈당 쇼크는 예방을 통해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혈당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증상이 나타날 때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정기적인 혈당 측정 가장 중요합니다. 혈당 수치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목표 수치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즉각 의료진과 상의해서 조절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식단 관리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혈당을 갑자기 높이는 고탄수화물 및 당분이 많은 음식은 당연히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운동과 체중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게 되고요. 과체중은 반대로 고혈당 쇼크의 위험을 높이게 되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끝으로 인슐린 및 약물 관리입니다.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서 약물과 인슐린을 제때제때 잘 복용해야 하며 필요할 때 복용량을 낮추거나 또는 더 높이거나 조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위험 인식이 중요하므로 급성 증상,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즉각 병원을 방문하거나 포도당을 빠르게 섭취해서 이 위급 상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고혈당 쇼크는 평소 철저한 관리와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예방이 가능하며 당뇨 환자는 혈당이 적정 수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고혈당 쇼크만 있느냐? 아닙니다. 저혈당 쇼크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저혈당이 더 무섭다라고 하기도 하죠. 자, 일단 저혈당 쇼크는 혈당 수치가 매우 낮아져서 발생하며 특히 인슐린 치료를 받는 당뇨 환자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저혈당은 혈당이 70 이하로 떨어질 때 나타나게 되며 뇌에 충분한 포도당이 공급되지 않아서 심각한 증상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저혈당 쇼크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저혈당 쇼크는 주로 인슐린 과다 복용이나 음식 섭취 부족 또는 지나친 운동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필요 이상으로 급격히 낮아지면 뇌와 신경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저혈당 쇼크의 원인 첫 번째, 인슐린의 과다 복용입니다. 인슐린 투여량을 잘못 조정하거나 인슐린 투여 후에 식사를 충분히 하지 않는 경우에 혈당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음식 섭취 부족입니다. 특히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하면 혈당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서 저혈당 쇼크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 세 번째, 과도한 운동입니다. 갑자기 평소에 하지도 않던 운동을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과도하게 하게 되면 그 운동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저혈당 쇼크의 그럼 주요 증상을 보겠습니다. 저혈당 쇼크의 증상은 초기에는 가벼운 불편감에서 시작하지만 심해질수록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근거림과 땀이 나는 증상입니다. 저혈당이 되면 교감신경계가 자극을 받아서 심장이 갑자기 더 빨리 뛰게 되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로와 현기증입니다. 포도당 부족으로 인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심한 피로와 어지럼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언어와 행동장애입니다. 심각한 저혈당 상태에서는 말이 어눌해지고 비정상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경련 및 의식 소실입니다. 혈당이 갑자기 너무 낮아지면 뇌에 에너지가 부족해지게 되고 결국은 경련이나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혈당 쇼크의 예방법도 보겠습니다. 먼저 혈당 정기 측정입니다. 혈당 수치를 자주 체크해서 적절한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고혈당 쇼크의 예방법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혈당 쇼크의 예방법은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특히 운동 전후에 충분한 탄수화물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응급에 대한 대비입니다.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때 포도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간식을 미리 준비해두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저혈당 시에 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저혈당 증상을 겪을 때 나를 이렇게 해달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얘기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혈당 쇼크는 급성으로 발생해서 의식을 빠른 시간 내에 잃을 수도 있으므로 당뇨 환자들은 저혈당 징후를 미리 인식하고 대처하는 데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혈당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평소에 혈당 관리를 제대로 하는 방법 좀 알아보겠습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평소 생활 습관과 식단 그리고 운동을 균형 있게 관리함으로써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방법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식단 관리입니다. 식단은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특히 탄수화물 섭취량과 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복합 탄수화물의 선택인데요. 흰쌀밥이나 설탕 같은 단순한 탄수화물 대신에 현미나 통곡물 등 복합 탄수화물을 천천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섭취하면 천천히 소화돼서 혈당이 안정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 식이섬유의 섭취입니다. 채소와 과일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소는 특히 많이 섭취하고 과일은 당분 함량을 확인하면서 적당량을 섭취합니다. 과일에 당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또는 반대로 폭식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의 식사를 하면 혈당의 변화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 필요합니다. 이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데요. 걷기, 조깅 등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 매일 일정 시간, 일정 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루 최소한 30분 정도의 활동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혈당 모니터링입니다. 정기적인 혈당 체크는 현재 혈당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가 혈당 측정 가장 중요합니다. 식전, 식후 그리고 취침 전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해서 자신에게 맞는 관리법을 찾고 패턴을 파악해서 변화를 늘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 의료진과의 상담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혈당 기록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의료진과 상담해서 약물이 필요한지 또 인슐린 투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를 하게 되는 것인지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을 갑작스럽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은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에 악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명상이나 호흡 운동 같은 이완 기법을 통해서 평소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매일 7시간 내지 최소한 8시간,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해주면 신체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저혈당 대비 간식 준비가 중요한데요. 특히 인슐린을 투여하는 경우에 갑작스런 저혈당 위험이 있습니다. 항상 때문에 사탕이나 초콜릿 등을 갑자기 혈당이 떨어졌을 때 대비해서 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집에서는 물론 특히 외출 시에도 사탕이나 초콜릿 등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권고됩니다. 그래야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당 관리는 생활 습관 전반을 꾸준히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꾸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자, 배우 김수미 씨의 별세와 그 사망 원인이 고혈당 쇼크다라는 것으로 알려진 걸 계기로 이 고혈당 쇼크와 저혈당 쇼크 그리고 그 예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